이토록 강렬한 음식이 인간에게 행복감을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저는 비명을 참는 듯한 강렬한 충격이 담긴 표정으로 떡볶이 한 조각을 입안에 넣었습니다. 혀 위에서 화산처럼 타오르는 듯한 마운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 속에 깊이 숨겨진 감칠맛의 묘미는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자 중독이었습니다. 이 작은 접시에 담긴 마운 떡볶이는 제가 왜 이 머나먼 한국 땅에 와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단 클라크입니다. 영국 BBC 방송국에서 음식 다큐멘터리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프로듀서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전 세계를 누비며 각국의 음식이 품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서사를 기록하고 전달해 왔습니다. 이탈리아 포도밭에서 숙성된 신선한 포도주부터 일본 해안 마을에서 맛본 장인의 전통 초밥에 이르기까지 저는 음식을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하나의 정교한 예술이자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언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최근 저의 삶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했던 문화적 열풍이 고국 영국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식이었습니다. 한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런던 곳곳에 급부상하고 확산되는 현상 자체도 놀라웠지만 이 열기를 뜨겁게 달군 주역은 바로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배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었습니다. 영국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맛의 경계를 뛰어넘어 계층을 초월하려는 요리사들의 치열하고 숨막히는 경합은 상상만으로도 짜릿함을 주지 않습니까? 단순히 레시피와 시각적 요소로 포장된 요리가 아니라 오직 맛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이 공정한 대결은 영국 미식가들의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그렇게 한식에 열광하게 된 영국 대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라도 한식의 진정한 본질적인 매력을 직접 탐험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행 항공편에 몸을 싣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서울의 활기찬 거리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저를 이곳까지 인도한 흑배 요리사 프로그램이 남긴 강렬한 인상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군요. 잠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이 다큐멘터리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동력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흑배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일반적인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과는 그 궤를 달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맛의 최강자로 불리는 지하의 고수, 이른바 흑수저 셰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들, 즉 백수저들과 맞붙는 대규모 격돌이었습니다. 그 연출 방식 역시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1000평이 넘는 거대한 주방 공간에서 요리사들이 두 개 조로 나뉘어 동시에 음식을 조리하는 장엄한 스케일은 시청자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매번 그 장면을 시청할 때마다 손에 땀을 쥐며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핵심적인 매력은 단순한 요리 경합을 넘어 각 셰프가 지닌 고유한 삶의 서사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겼던 흑수저 셰프 중에는 강타어 셰프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길거리 음식점에서 수련하며 살아온 평범한 요리사였지만 요리의 깊이와 노련함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스타 셰프에게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김치볶음밥은 단순한 볶음밥을 넘어 그의 삶의 고난과 희망이 농축된 한 편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대결 상대였던 백수저 셰프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류진혁 셰프였습니다. 그들의 요리 대결이 펼쳐지는 내내 저는 맛이 단순히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라 셰프들의 고뇌와 열정, 그리고 첨예한 자존심의 싸움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시각적 요소를 배제한 블라인드 안대 심사였습니다.
심사위원인 백종원과 안일과 같은 전문가들이 요리의 시각적 아름다움에 전혀 영향받지 않도록 안대를 착용한 채 오로지 미각으로만 요리를 평가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요리의 외형이나 셰프의 명성은 무시된 채 오직 맛만으로 승부를 가르는 이 공정한 대결. 그들이 한 입 한 입 음식을 맛볼 때마다 결과가 결정되는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예상 밖으로 뒤집힐 때마다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철저한 공정성 덕분에 흑배 요리사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요리에 담긴 진심과 실력을 가르는 진정한 미식의 전쟁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현상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한식을 처음 접했던 영국인들이 어째서 이토록 한식에 열광하게 되었는지를 저의 눈과 혀로 철저하게 검증하려고 합니다. 이 길거리 떡볶이부터 격식 있는 비빔밥, 그리고 고급 한정식에 이르기까지 한식의 깊이와 본질을 느끼며 그 매력을 저의 다큐멘터리에 고스란히 담아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떡볶이에 불타는 듯한 매운맛에 온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데도 이상하게 자꾸만 한 입을 더 탐하게 되는 이 기묘한 중독성. 이것이야말로 한식이 지닌 마법적인 매력이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설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맛 이상의 무언가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흑배 요리사 속 요리사들이 온 힘을 다해 창조해낸 한 접시처럼 한식은 그 자체로 한국 사람들의 지난한 삶과 역사,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음식입니다. 저는 이 가치 있는 경험을 전 세계의 모든 시청자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다큐멘터리 여정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이 매운 떡볶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얼마나 더 깊고 광범위한 맛의 세계로 이어질지 저 자신도 매우 궁금합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흡사 새로운 영역에 진입한 듯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하는 경험을 넘어 그 음식이 담고 있는 이야기와 사람들의 열정을 탐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보다 생생하고 본질적으로 느끼기 위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의 여러 핵심 명소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인 광장시장이었습니다. 도심 속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이 시장은 사람들로 넘쳐나며 활기가 폭발했고 공기는 다양한 요리에서 피어나는 매콤하고 짭조름한 향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명성이 자자한 떡볶이 가판대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철판 위에서 붉은 고추장 소스가 격렬하게 끓어오르며 떡과 어묵이 요동치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전설의 떡볶이로군요. 젓가락으로 떡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자마자 혀 위로 퍼지는 불같은 매운맛과 깊은 감칠맛에 저도 모르게 기쁨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식의 탐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대 가판대에서는 따끈하게 쪄낸 순대가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며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대를 한 입 가득 베어 물었을 때 바삭한 껍질과 쫀득하고 깊은 속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입안 가득 풍미를 퍼뜨렸습니다. 그 옆에서는 현지인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 호떡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반죽을 납작하게 짓눌러 기름에 튀겨낸 후 그 안에 뜨거운 꿀이 황금빛으로 녹아 흐르는 호떡은 또 다른 차원의 달콤한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이 모든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게 아니군요. 이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숙련된 손길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저는 진심 어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광장시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가판대 앞에 긴 행렬로 줄을 서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과자인 약과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가판대에 다가가 약과 한 상자를 손에 들어 올렸습니다. 금빛으로 반짝이는 약과는 한눈에 보기에도 그 제작에 들어간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가판대 주인은 긍지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약과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나라 전통 과자인 약과입니다. 꿀과 참기름, 밀가루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만드는데 그 깊은 풍미 덕분에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념품 1위로 선정되기도 하죠. 약과 한 조각을 베어 물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은은하고 달콤한 꿀향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바삭함과 쫀득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식감은 마치 한국의 전통적인 맛이 제 혀끝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달콤한 과자가 아니군요. 한 입을 먹는 순간 한국의 깊은 전통과 정성이 느껴집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약과를 맛본 외국인 관광객들 역시 감탄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으며 이 달콤한 과자를 친구들에게 반드시 선물해야겠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또한 약과 한 상자를 귀한 기념품으로 구매해야겠다는 확신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통 한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식을 대표하는 비빔밥을 맛볼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커다란 그릇 안에 밥과 다채로운 나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윤기나는 계란 노른자와 매콤한 고추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재료가 각각의 개성을 지니고 있는데 서로 완벽하게 어우러졌을 때 어떤 복합적인 맛을 창출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저는 숟가락을 사용하여 고추장과 모든 재료들을 골고루 섞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각 재료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풍미의 향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의 향, 신선한 나물의 아삭한 식감, 그리고 고추장의 매콤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마치 자연의 섭리가 이 한 그릇 안에서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방장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는 고추장 한 스푼에도 세대를 이어온 전통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음식에 자연의 조화와 인간의 정성을 담아냅니다. 모든 재료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야 진정한 비빔밥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한식이 단순히 재료의 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확고한 철학을 담고 있는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식이 전통적인 요소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한식이 현대적인 감각과 탁월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메뉴판에 적힌 요리들은 이름만 봐서는 전통적인 것 같았지만 요리의 프레젠테이션과 향미는 경탄을 자아내는 독창성이 돋보였습니다. 첫 번째 코스로 제공된 것은 인삼을 곁들인 사시미였는데 인삼의 은은한 씁쓸함이 신선한 생선회와 어우러지며 입안에서 폭발적인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상 밖의 경험이군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이렇게 세련되고 맛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던 요리는 발효된 된장으로 맛을 낸 스테이크였습니다. 서양 요리에서는 일반적으로 버터나 크림 소스를 사용하지만 이곳에서는 깊고 진한 발효 된장을 사용하여 육즙을 극대화했습니다. 그 독특한 풍미는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이 고급 요리로 재탄생하는 혁신적인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셰프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신을 밝혔습니다. 우리 음식은 전통에 확고하게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한식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 문화의 진정한 정점은 무엇보다도 그 혁신적인 배달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직접 배달 음식을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 앱을 열어 여러 메뉴를 신중하게 살펴보다가 짜장면과 탕수육을 주문했습니다. 설마 이것이 정말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까? 저는 반신반의하며 타이머를 작동시켰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흑백 요리사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프로그램 속 셰프들이 1000평 규모의 거대한 주방에서 경이로운 속도로 요리를 완성해냈듯이 한국의 배달 문화 역시 신속함이 생명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10분이 되자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고 배달원이 짜장면과 탕수육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음식을 받아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외쳤습니다. 음식은 여전히 뜨거웠고 짜장 소스의 진한 향이 강하게 풍겨왔습니다. 짜장면 한 입을 먹는 순간 쫄깃한 면발과 깊고 진한 소스가 입안에 퍼지며 제가 최고의 한식을 체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탕수육은 바삭한 식감을 잃지 않은 채 소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빠르면서도 동시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니 정말 한국은 기술적 효율성과 음식 문화의 조화가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배달 음식을 단순히 맛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배달 문화를 운영하는 선두업체의 담당자와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배달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배달은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일상 속의 행복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효율성을 극도로 중요시하면서도 음식의 맛과 품질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죠. 그의 말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과 철저한 장인 정신이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한창 진행되면서 저는 매일 새로운 맛과 문화를 경험하며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답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가 선사하는 놀라움에 빠져들던 중 예상치 못한 문화적 장벽과 소통의 난제가 저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이야말로 제가 이 나라의 진짜 매력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서울 중심계에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을 방문한 후 그 경험이 워낙 강렬했던 탓에 저의 입맛의 기준은 한층 더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좀 더 캐주얼한 식당에서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준 한 식당에 들어섰을 때 내부 인테리어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깔끔한 분위기였고 한국인 가족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활발하게 북적였습니다. 여기서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꼭 드셔보세요. 아주 훌륭한 맛이랍니다. 라는 추천을 받고 저는 주저없이 해당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뜨거운 뚝배기에서 힘차게 끓어오르며 나왔고 불고기는 고소하고 달콤한 향을 풍기며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김치찌개의 염도가 예상보다 높았고 불고기는 기대했던 달콤함 대신 쓴맛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이제 너무 까다로워진 것일까 하고 생각하면서도 맛의 편차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처음으로 한식에 대한 저의 좋은 인상이 흐려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 여성이 제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맛이 좀 평소와 다른가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이 가게가 오늘 아침에 실수로 소금 양념의 양을 잘못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짜서 놀랐어요. 평소에는 정말 맛있는 집인데 말이죠. 그녀의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오해가 명쾌하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렇군요. 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같습니다. 라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이 작은 해프닝은 어쩌면 별것 아닌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여성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태도 덕분에 저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식이 얼마나 유연하고 다채로운 형태로 변주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경험을 마주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퓨전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예약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 식재료를 기반으로 한 서양식 요리를 선보이는 곳으로 해외 미식 잡지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는 혁신적인 장소였습니다. 제 앞에 첫 번째 요리로 제공된 것은 고추장으로 맛을 낸 해산물 라비올리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식 해산물 라비올리라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추장의 매콤함과 해산물의 압도적인 신선함이 입안에서 복합적으로 폭발하는 그 순간, 저는 한식이 얼마나 유연하고 창의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갑자기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이 소스가 너무 이상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처음 경험해보는 고추장의 강렬하고 발효된 맛에 크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웨이터는 침착하고 정중하게 설명하며 고추장이 단순한 매운맛뿐만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얻어진 깊고 풍부한 풍미를 가지고 있음을 친절하게 알렸습니다. 관광객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설명을 들은 후 조심스럽게 한 입을 더 맛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한식이 때로는 첫 경험자에게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바로 그만큼 독창적이고 매혹적인 음식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의 유명한 배달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 특별한 실험을 감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외곽의 한 공원에서 여러 메뉴를 동시에 주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선택한 메뉴는 짬뽕, 김밥, 그리고 치킨이었는데 각각 다른 가게에서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15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이건 정말 경이로운 효율성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감탄하며 뜨거운 짬뽕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치킨을 건네받으려던 순간 배달원과 저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달원이 도착하기 5분 전에 전화로 위치를 설명했지만 저의 서투른 발음 탓에 그는 다른 출입구로 가버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엇갈려 한참을 헤맨 후에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배달원은 땀을 흘리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저는 오히려 그가 고생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며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한국에서 배달은 언제나 도전이죠 라고 유머를 터뜨렸습니다. 이 작은 해프닝은 제가 한국의 배달 문화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인 동시에 배달원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배달원의 태도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또다시 한국 사람들의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오해와 실수들을 겪어 나가면서 저는 한식을 경험하는 것이 단순히 맛을 느끼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매운맛에 당황하기도 하고 소통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진정한 이유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음식이 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문화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의 여정은 점차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목적지에서 또 어떤 가치 있는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핵심적인 질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식이 이렇게도 강렬한 문화적 인상을 남기는 것일까? 맛있는 음식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과 나눈 따뜻한 대화와 예상치 못한 해프닝까지 모든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 저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할 퍼즐 조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길거리 음식이 아닌 시장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문화적 보물을 발견하고자 탐색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수십 년 동안 한자리에서 전통 떡을 만들어 온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쉴 틈 없이 손을 움직이며 인절미를 만들고 있었고 고소한 콩고물의 향이 공기 중에 은은하게 흩날렸습니다. 이 인절미는 단순한 떡이 아니에요. 제 손자들이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맛이죠. 이제는 외국 사람들도 이걸 맛보러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라며 그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손수 만들어준 따뜻한 인절미 한 조각을 먹자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떡의 식감과 고소한 콩고물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식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히 화려한 요리 기술이나 값비싼 고급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정성 어린 손길과 그들이 살아온 진솔한 서사에 있었습니다. 이 떡이 할머니의 손자들의 웃음을 위해 만들어졌던 것처럼 음식은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군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한식이 단순한 미식의 영역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따뜻한 문화적 연결고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깊이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첨단 현대가 공존하는 이 도시는 제가 경험한 모든 맛과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이토록 아름답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조금은 알 것 같군요. 라는 독백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식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넘어서 한국 사람들의 삶과 철학이 담긴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였고 공동체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 세계 시청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절감했습니다. 영국으로 귀국한 후 저는 곧바로 BBC 방송국으로 향해 다큐멘터리 편집과 최종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모든 장면을 재확인하며 한국에서 느꼈던 그 깊은 감동이 화면을 통해
얼마나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큐멘터리 한식, 맛으로 엮은 문화의 이야기가 BBC에 방영되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간 시청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고 방송국 내부에서는 열광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광장시장의 떡볶이를 처음 맛보았을 때의 놀라움과 감탄, 약과의 달콤함에 빠졌던 순간, 그리고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조망하며 한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던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지대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여러 유력 매체는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극찬을 쏟아냈고 에단 클라크가 한국 음식을 통해 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성공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가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 SNS에는 한식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이 쇄도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를 반드시 먹어봐야겠다. 가장 가까운 한식당에 가서 비빔밥을 꼭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와 같은 댓글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영국 전역에서는 한식당들이 예약으로 가득 차며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유명 한식당들은 예약이 필수였고 한식의 다양성에 감탄한 사람들이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려는 대규모 열풍이 일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속에서 소개했던 약과와 인절미 같은 전통 과자들 역시 엄청난 관심을 끌었으며 현지 슈퍼마켓에서는 한국 식재료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식을 단순히 음식이 아닌 하나의 총체적인 문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편 이 다큐멘터리 덕분에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더욱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흑수저 셰프들의 불굴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영국의 젊은 요리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식 재료 상점에서는 고추장과 된장 같은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들이 인기리에 판매되었고, 이제는 나도 한식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열정이 전 방위적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음식 문화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며 끝없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화적 반향을 지켜보며 한식을 통해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동적인 여정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준 한 그릇 한 그릇의 음식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보았던 그 찬란한 야경처럼 한식은 빛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불빛을 창조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며 시청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맺은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미식 경험을 넘어 인간의 삶과 정성, 그리고 자연과의 숭고한 연결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한식이 선사하는 이 마법 같은 경험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여정이 충분한 가치를 지녔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험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메뉴를 공유해 주시고 다음 여정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사연과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